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계신 실림 배팅유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3월 마지막 경마 전하겠습니다. 3월 27일 금요 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역시 월말 편성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게이트도 까득까득하고요. 복병들의 난전, 인기마가 있는데 좀 불안한 인기마가 많고 또 보평도 굉장히 많죠. 오늘은 인기마, 뭐 승군에 대한 부담, 거리에 대한 부담, 또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배당이 좀 나올 흐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박 의원께서 조금 이제 절치부심하셨는데, 일단 뭐 인력 교차 사경주에서 이제 부산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가지고 주력감 적중을 해주셨고요. 제 개인적으로 역시 뭐 지난주에 부산 인력 교차, 부산 사경주 21.3배죠. 주력 승부를 해드렸고, 또 부산 교차 이제 부산 3, 4경주를 인력 경마했죠. 18.7배, 21.3배 제대로 적중해드렸고, 그리고 이 제주 경마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주 경마가 금요 경마 6경주에서 복승식 1번, 8번 제주경 6경주였죠. 13.7배짜리를 단통으로. 근데 그거에 좀 아쉬운 레이스가 한 코차로 고배당 날라간 것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러나 제주는 역시 신승훈이 한번 걸리면은 제대로 한번 승부를 걸어드렸던 지난주였고요. 서울 경마장에서도 또 999 막권 하나 더 적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도 난전입니다만, 역시 팬들께서는요 배당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두시고, 이번 주 신승훈의 또 제주 경마 승부 다시 한번 더 본격 진행이 될 겁니다. 적중률 경쟁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그 3경주하고 9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죠. 저는 8경주, 10경주 신승훈이 한번 노리겠습니다. 자,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가 편성되어 있고, 일단 이번 1경주는 10번의 메릴린 뉴스 중심으로 6번의 자유대로, 5번의 레이디 차트드 팔렸는데 전반적인 기본만 드리네요. 그렇죠. 일단 충만 없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인기마표 중에서는 그래도 메릴린 뉴스가 비록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합니다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좀 있다는 점, 그리고 공백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를 제대로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싶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이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뷔전을 갖는 9번마 유아드 캡틴도 고배당 고가의 마필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유아드 캡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뛸 말은 아니고, 뛴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뛸 말도 아니기 때문에 팔린다 그러면 메리트 좀 떨어지고, 저는 숨어있는 목병은 7번 리스킨이라고 봅니다. 일단 단독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마체가 조금 왜소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는 분명 가지고 있지만 단거리 에서 선행은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7번 리스킨이 배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선행이 1번 아니면 7번인데 7번의 독등시 좀 기대를 나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 10번 메릴린 뉴스 인기마로 좀 잡혀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 3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100%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충만은 부족하죠. 축이 없는 게임입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일단은 10번, 6번, 7번, 그리고 3번 이런 말들 인기마로 좀 잡혀 있는데, 역시 복병은 선행마 같아요. 1번의 레이디 알파 아니면은 7번의 리스킨, 이 두 마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2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6번에 1200으로 편성된 이번 2경주는 역시 전반적으로 강축이 없습니다만 7번의 톱
톱댄서와 2번의 중앙천수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8번의 청송공주와 뭐 14번의 동광제 이렇게 좀 팔릴 텐데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보면 좀 쉬워 보이는 레이스이긴 해요. 뭐 여러 마리가 팔리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번 중앙천수하고 톱댄서가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뭐 톱댄서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이제 휴양 이후에 첫 경주였었고 1,300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선의 가능성이 있는 톱댄서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고 중앙천수도 마찬가지죠. 안 좋게 D점을 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7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3번 런스타. 이 런스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있고 또 모처럼 이제 조기황도를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안쪽 게이트라면 3번 런스타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번, 7번 인기 많은데 이 7번의 톱스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지난번 경주가 좀 오랜만에 나오겠습니다만 워낙에 좀 약간 편성인데도 스랭 나가서 작년에 전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성은 좀 약합니다 너무. 그래서 어떤 배팅의 축은 오히려 부정관계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지난번 경주에서 외곽권 전개 탐색하고 이번에 안쪽에 이제 진입이 되어 있는 이번에 중앙천수가 오히려 더 강력한 또 배팅의 좀 충마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해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숨어있는 복병, 기습 가능한 3번의 런스타까지 일단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랑경윤의 추천 승부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5번의 청춘열차를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2번의 마프로테, 3번의 월드스타, 6번의 시크릿로즈, 8번의 대지의 물길 골고루 잡혀있는데요. 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일단 뭐 충만 없어요. 뭐 사실 5번 청춘 열차가 강력되면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진 이유는 첫째는 이제 청춘 열차의 불안감.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정말 최선이었어요. 그 이상은 없는 걸음이었다는 점에서는 뭐 청춘 열차처럼 세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물론 선행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못 믿는 마필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청춘 열차를 제외하고 한 방에 막건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구멍수를 여러 개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노리고 있는 복병 쇼얼버거 뜨는 순간에 딱 주말필밖에 안 보였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상태 좋은 말 있으면 배당을 노리고 뭐 받쳐는 두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력은 청춘 열차를 제외한 한 방의 막건이 승부 막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돈나이 조성건 기수가 지난주 이제 기성 방해로 인해 가지고 며칠간 이제 기성 증격을 해 가지고 뭐 이번 주 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 기수 타고 있는 것도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느낌 들고 있고 청춘차는 지난번에 조성건 기수가 워낙에 잘 탔어요. 정말 최적의 그림까지 탔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나오느냐? 나온다 해도 긴가민가 한데 지금 안장까지 지금 결정된 상황이라서 100% 과시는 건물이 아니겠느냐. 그 틈을 노리고 가는 박랑균의 중비당 승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보시죠. 국산 5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제 4경주는 일단 1번 우승 최강이 뭐 올머리성으로 좀 잡혀 있고요. 5번에 원일로즈가 상담하러 좀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우승 최강은 1번 게이트고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어쨌든 뭐 대련을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뭐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변수가 돼요. 따라서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지난번에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우승 최강이 좀 안정적인 마필이고 그 밖에 마필들은 사실 믿을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팔리고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8번 신세계 신화가 비록 휴양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상태감은 휴양 가기 전보다 좀 더 나은 상태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뭐 이 편성에서 충분히 신세계 신화의 뭐 입양 가능성도 있고 이 판도라나 마필도 최근에 좀 부진해요. 그렇지만 모처럼 조경도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 판도라의 안쪽에서의 기적인 선의권에서의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 8번 이 두 마필이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이즈는 8번 같은데. 네, 그렇죠. 8번이 약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스낵스님이 다 되는 마필이고 작년에 8월달 이후로 이제 급작스럽게 또 마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 휴양을 들어가지고 휴양 첫 출전이라서 좀 이제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일본의 우승 최강도 원래는 강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난번 경주를 제외하고 놓으면 별로 볼 게 없는 마필인데 이번에 뭐 김동영이 1번 게이트라서 독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빼기는 좀 힘들어요. 만은 좀 센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노란말 이제 8번의 신세계 신화 또 박영께서는 이번에 판도라 언급이 되어 주었는데 저는 예전에 10번에 이제 비바 슈퍼스타가 지난번에 휴양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첫 출전을 해 나오는데 확실히 휴양 이전보다 휴양을 한 뒤에 보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휴양 직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단단해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10분의 비바 슈퍼스타도 좀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경주 넘어갈게요. 오경주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지금, 편성이 된 기능. 이것도 난전 같은데. 자, 액면 배당은 4번의 와이어2 강력한 머리로 지금 잡혀 있고, 5번의 프리스타랑 9번의 바이오 블루가 또 인기바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것도 뭐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액면적으로는 와이어2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종합질을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뭐 올드가리인데, 올드가리급은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자칫하면 빠지면 아주 큰 배당도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병 두 마필은 안쪽에 1번마 퍼펙트 히어로와 2번마 스카이선이에요. 일단 두 마필 모두 액면적으로는 뭐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이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조건이라면 뭐 퍼펙트 히어로나 스카이서도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단거리에서는. 따라서 이번 경주가 좀 앞선이 조금 그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뭐 4번, 5번, 6번 또 9번까지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위권 내지 후미권에 따라오는 1번, 2번이 충분히 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스카이서는 뭐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마가 그렇죠. 아니냐 네.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거리가 줄었을 때하고 그래 늘었을 때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추임력이 현격하게 좀 차이가 두고 있다. 그 점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액면상 4번의 와이어2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 5번과 6번 두 마리 또 이 인기 막건들인데 이게 뭐 그 독점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6번 인기마가 좀 불안한 구석을 뭐 안쪽에 1번에 퍼펙트 히어로라든지 2번에 스카이선 뭐 이런 말들 대시가 가능하지 않겠냐 느낌도 있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9번의 바이오 블루도 9번의 바이오 블루도 승부권이 있지 않겠냐. 이게 또 뭐 단순 선행이 아니라 좀 선의권으로 좀 따라가는 맛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관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육경주 혼합4군의 1300씩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11번의 대풍년 부중이 좀 대풍 드러났습니다. 부중이 대풍년이 자, 11번 대풍년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7번의 투스텝 삼바 내지는 이제 12번의 난도 평정 뭐 이런 말도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이게 부중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부중이 4kg가 늘어났다는 거는 1차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전 지난번에 그 걸음에 여러 개 없었다는 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 피코 센터를 장마다 보니까 뭐 1000m, 1200에서는 뭐 낙승을 얻긴 했는데 지난번 1300으로 경주력이 100m가 더 늘어났을 뿐인데 그 걸음의 차이는 현격했어요. 그 전에 1200하고는. 따라서 같은 1300에서의 거기다도 부중이 56.5라면 이 대풍년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 빠지는 순간에는 고배당으로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싶고, 뭐 외곽 14번 홀리 강타도 가능하고요. 물론 7번 투스텝 선바도 가능한데 저는 8번 매력 덩어리가 이게 또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난 12월 달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한번 나간 이후에 걸음의 변화가 좀 왔다고 봐요. 지난번 경주도 비록 입상이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3차까지 올라오는 끈끈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걸음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마필은 8번 매력 덩어리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1번, 7번 뭐 두 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역시 뭐 일단 7번은 일단 기복마 같고요. 또 11번도 부중이 되는 변화 있고 그래서 이제 8번의 매력 덩어리. 제 개인적으로 이제 9번의 겨울왕국과 10번의 강자분색. 강자분색은 뭐 직전은 탐승으로 봐야 돼. 이렇게 제일 뒤에서 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승부 걸리면 앞장을 뜨는 말이 되겠고, 그리고 9번의 겨울왕국도 안장이 딱 교체되면서 오야마 기수가 한번 제대로 밀어붙인다면은 직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권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8번, 9번, 10번 이 세 마리가 이거 상당히 재밌는 배당 양산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자, 7경주 보시죠.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을 치러지는 7경주는 이 5번에 이제 비트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5번, 6번 황금빛 영광의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주도 조금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5번 비트블레이드를 과연 강추로 봐야 되냐 하는 문제가 일단 일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이죠. 이게 물론 데뷔 이후에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편성이 강하지 않았어요. 두 경기 모두. 그리고 또 신문전이랑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트블레이드도 뭐 강추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뭐 굶어 천하올림을 가장 재밌게 봅니다. 뭐 휴양 이후에 지난 2월 달에는 최단거리 1000m를 나왔었고 지난번 1600을 나왔었는데 1300이라면 오히려 천하올림이 뭐 휴양 이후에 충분히 경주 감각도 보강했고 적절한 경주거리지 않나 싶어요. 1300이면 정말 능력 발휘에 최적인 1300이라고 점 또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는 천하올림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지난번 경주에 바람도 좀 많이 불었죠. 바람 약간 불면서 뭔가 좀 냄새를 살짝 풍기는 맛이 있습니다. 좀 체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올해 이제 비트블레이드가 뭐 승분이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인기만은 팔리는데 솔직히 그 능력의 사이즈는 진짜 휴양을 했었습니다. 4번의 자이언트 키. 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뭐 선취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달, 4월달 보면 뭐 한 번은 선행을 한 번은 취입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컨디션 난장에 빠지면 나오는데 옷의 한 마리에 51kg이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게 비록 휴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4번의 자이언트 키 냄새는 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배당 쪽에 쓰는 9번의 천하올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체크해 주시면서 8경주 들어갑니다. 자, 8경주하고 이제 10경주 제가 승부를 노리는 게임인데 8경주는 국산 3군의 16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4번의 장풍파랑 중심으로 배당 운중입니다. 2번의 가문여 장군, 7번의 불패라인 인기 막군인데 자, 어떠시나요? 요것도 변수는 많은 데 있어요. 충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장무파랑이 문제인데 부담 중량도 3kg 빠지고 다 좋아요. 근데 장무파랑 문제는 좀 늘어난 경주거리가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MGC에서 3착 내용은 좋습니다만 뭐 그게 다시 않나 싶을 지금 당장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무파랑도 강축이다 보기는 어렵고 11로 불패 동자가 최근에 부진하다가 뭐 휴양 이후에 뭐 컨디션이 좀 살아나고 있죠. 지난번에 올라오는 모습도 괜찮았고 뭐 이 편성이라면 가능성이 있고 저는 파랑 배틀마스터도 가능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맛필은 좀 끌리는 맛 때문에 기수가 기승을 잘해야 되죠. 제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오야마 기수가 그런 맛필 특성과의 입맛호흡에서 조금 부딪히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한 차례 이제 경주를 치러는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틀마스터의 뭐 이번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배틀마스터도 이거 이 약한 얕잡을 만한 적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은근히 이게 근성이 있고 앞선이 되는 그런 말인데 문제는 이번 경기 4번의 장풍파랑이 뭐 아무 의심 없이 인기만으로 팔리는데 이 안쪽 1번의 지중해 보석이 먼저 이 선행을 치고 나가면은 장풍파랑이 뭐 물론 이제 선행과 강탈로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선행 갔을 때 선행을 못 갔어요. 특히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는 순간 마카오 차이클럽 MJC에서는 뭐 그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오히려 배팅의 축은 4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선행을 못 갔을 때를 대비해 본다면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배팅의 축을 다른 말로 갖고 나가셔야 돼요. 다른 거 가시고 여기에 또 복병마 중에 3복으로 때릴 복병이 하나 더 있으면 바로 금상첨화죠. 바로 중배당으로 딱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뭐 바로 배당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8경주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신승훈의 승부 기대하셔도 좋지 않나 느낌 들고 있고요. 자, 9경주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입니다. 박남기 의원의 후반 최대 승부가 되겠는데 이걸 또 난전입니다. 자, 액면상 12번의 어퀄리티 킵드4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뭐 3번에 뭐 라스티켓, 뭐 10번에 영웅천하 뭐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만 난전입니다. 예. 그렇죠. 일단 뭐 이번 경기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는 역시 두 가지예요. 충마가 없다는 거 하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저는 절묘하다고 봅니다. 1600을 뛰었던 마필도 1400 내려온 마필도 있고 또 1400을 이제 올라온 그런 거리에 해당하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노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12뭐 어퀄리티 기프트포란 마필도 절대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얘도 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 정말 부합이 잘 되는 복병 한두 거기다 컨디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금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복대복 막고까지 노려가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12분도 지난번에 뭐 안쪽 최적 전개를 했는데 얘도 뭐 늘어나는 거리가 그렇게 반가운 조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서 또 자리를 또 여하이 잡아 나가느냐도 또 관계되는 것 같고
그래서 12번 놓고 지금 배당은 팔립니다만 절대 뭐 인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인기말을 인정하는 순간 뭐 경마 못하는 거죠. 나머지 중에서는 숨어있는 말이 많은데 1400조건이라면 네. 훨씬 더 능력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남규 의원의 숨어있는 복병 놓고 하는 승부 두 경주 기대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 10경주는 혼합 2군의 1800 핸디캡 신성훈의 또 후반 최대 하이라이트인데, 자 이건 제 개인적으로 관리마 한 마리 반드시 노리고 갈 수 있는 숨어있는 사연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연을 알고 들어간다면 배당 먹기가 참 이렇게 어렵지가 않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액면은 4번의 서울 블랙과 1번의 포레스트 볼드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데 저는 분명히 변수가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박남규 뵙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그러세요. 2등급 치고는 편성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블랙이 비록 승문전이지만 뭐 부당 중량도 5kg가 빠르죠. 52kg가 빠르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데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걸음의 여력이 더 많은 마필이라는 점. 그렇지만 이제 승문전은 부담을 역시 또 안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따라서 저는 그 변수를 노리고 한다면 12번 원키예요. 지난번에도 원키를 제가 노리고 왔었는데 뭐 아쉽게 착순간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편성도 역시 뭐 지난번과 비교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뭐 12번 원키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주는 제 개인적으로 사연을 간직한 숨어있는 관리형 복병 한 마리가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뭐 보고로 때리던 삼복으로 조지던 간에 이번 경주는 역시 인기마와 타협할 이유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신승훈의 마지막 승부 기대해 주시고, 자 저희들의 준비된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1료 부산교체 레이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